미국에서는 어제부터 무료 코로나 자율 검사 키트 4개를 각 가정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 잘 좀 극복해야 될 텐데 한국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월 22일 월스트리트 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고점 때 대비 10% 빠진 나스닥의 불안감입니다.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히 뉴욕 증시 오늘 조금 하락했는데 그 폭이 크진 않고요. 계속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조금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주식이 좀 섞여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블리자드 인수 소식 이후 주가가 반등하면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구글과 이제 메타 정도도 올랐고, 반면에 애플, 테슬라 등의 주가는 좀 떨어지면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색감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과 빨간색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조금 색깔론만 따지면 초록색이 좀 더 많아 보이는데 지수 자체는 조금 빠졌다는 거, 약간 대형주들이나 크게 빠진 주식들이 조금 더 크게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좀 차분히 지나갔고 현재 나스닥 지수가 11월 고점 대비 약 10%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블룸버그에서 보면 고점 대비 계속 어떻게 변동했느냐를 보고 있는데 지금 10% 이상 빠진 게 지금 여기 시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10%까지 빠졌던 적이 무려 2020년 3월 이후 처음인 것입니다. 2020년 3월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그때인데요. 그때 10% 넘게 빠진 이후로 이렇게 10% 넘게 빠진 것은 1년 반, 2년 가까이 만에 처음이라는 거,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 3월에는 잘 회복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잘 회복하면 좋겠네요. 자, 바야흐로 기술주의 위기인 상황인데 다행히 오늘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금리가 약간 소폭 하락했습니다. 1.9%까지 갔었는데 갔다가 거의 다시 좀 잡히면서 국채 금리도 조금은 좀 조정되는, 안정화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좀 오늘 또 봐야 되는 숫자는 유가인데요. 유가가 지금 오늘 86달러를 돌파하면서 WTI 웨스튼 서부 텍사스유고요. 크루드가 이제 86달러까지 돌파하면서 2014년 이후 지금 8년 만에 거의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유가가 거의 바닥까지 갔었다가 그 이후로 계속 회복을 하고 있는데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과 이제 그런 걸로 인한 시장 가격 안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코로나 극복에도 이 유가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게 크게 악재가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이제 현물 이야기입니다. 금과 은의 가격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고 있고 금리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현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2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금들이죠. 지금 최근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괴 사건 때문에 좀 떠들썩했었는데 그 금입니다. 현물이 다시 좀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금값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게 20년 가까이 되는 역대 금값인데 금값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서 초반, 10년 초반에 좀 그 피크를 찍은 이후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난리가 났었던 그때 피크를 찍은 이후로 좀 조정이 되다가 최근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금값 왜 오르는 것일까요? 당연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달러화가 지금 약화되고 있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일반 이제 자본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 그리고 안정 자산으로서의 금값이 당연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금값이 오르고 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금값의 흐름을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는 것도 주식시장을 예측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너무 또 경기가 둔화되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약화되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돼 버리면은 이 금 강세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경기 둔화 내지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여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시작되면 이러한 금값 상승 6개월까지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궁금한 거는 1840달러 선, 온스당이죠. 온스당 1840달러 선에 있는 미국 금값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것들이겠죠.
자, 현재 국채 금리 상황을 봤을 때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고 3월부터 해서 올해 최소 4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최소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아마 불안한 시장에 대해 금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금값이 $2,000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약 $150 정도 남아있네요. 온스당.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값이 오르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은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실버도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어제 오늘 이제 그래프인데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금값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은값은 뭐 사실 역대 최고가까지 가 있는 금값과 다르게 최고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한 반토막 정도인데 최근에 이 기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은가격 요번 주에만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에 일주일 사이에만 5% 이상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인데 역시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있는데 금과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볼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결국에 오르면 현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까는 제가 오르면 같이 오른다고 했죠. 자, 이 말은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은 결국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현물에 대한 매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높은 데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당장의 시장 불안감은 금값을 올리겠지만 금리가 결국에 많이 올라버리면 현물 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두 가지 양면을 같이 지금 뉴스나 지금 보도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면은 이 은값의 하락이 예측된 분이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백금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이거 저번에 제가 작년 말에 한번 크게 다뤘던 컨텐츠입니다. 백금이 올 한 해 동안 128만 온스 정도 사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60만 온스를 썼었는데 올해 이보다 120만 온스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백금 어디에 쓰이냐면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등의 백금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백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금과 은은 전통적인 이제 현물 자산이라면 백금이라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런 전기차 관련 이제 현물에 대한 투자 역시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뉴스를 두 가지 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플 소식과 테슬라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 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재탈환한 애플 이야기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 안타깝긴 한데 삼성전자가 4분기 시장 점유율 1등을 애플에 뺏겼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죠. 자,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22% 차지했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자료들이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 비결, 4분기 성과의 비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폰 13 덕분입니다. 아이폰 13이 사실 아이폰 12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비판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이게 언제? 바로 4분기에 대박이 난 겁니다. 2021년 9월에 아이폰이 출시됐고요. 특히 이 아이폰 13을 먹여 살릴 1등 공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워낙 아이폰 13이 대박 흥행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 워낙 많고 아이폰 13 비싼 폰인데 많이 사준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아이폰 13 덕에 3분기 만에 1위를 탈취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자, 2위 같은 경우에는 자, 삼성 3등에서 5등까지는 중국 제조사 몫이었다고 합니다. 보시죠. 이게 2020년 4쿼터고 2021년 4쿼터 1년 사이인데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애플이 1등 한번 했었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1등 왔다 갔다 하는데 애플이 23%랑 17%였는데 그 다음 4분기 동안은 삼성이 1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 4분기에 다시 애플이 22%를 차지했고 삼성 20%, 샤오미가 12, 오포가 9, 그리고 비보가 8%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애플 소식이 궁금해지고 중요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4분기 실적이 발표되죠. 27일날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 실적이 4분기의 성과들이 반영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치만 해도 매출액이 10억, 100억, 118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역대 최고치죠. 역대 최고치를 훨씬 뛰어넘을 걸 예상되다 보니 이게 아마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의 주가 지금 요새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를 전후에 주가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역시 1월 26일에 실적이 발표되어 있는데 테슬라 역시 애플 못지않게 큰 성과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대로 테슬라 역시 4분기에 역대 최대 차량 판매 기록을 세웠죠. 30만 대를 이제 고객 인도를 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 그리고 1년간도 거의 10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나오면서 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저번에 판매량이 공개된 직후에 테슬라 주식은 13% 올랐죠. 그리고 지금 좀 조정되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판매량 실적 발표랑 이제 재무 실적 발표 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전통적인 강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실적이 이제 곧 나오는 거죠. 다음 주에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실적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지금 1,160억 달러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보시면 앞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치고요. 이제 주당 순이익 역시 2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 실적 잔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계속 좀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번에 리콜 뉴스도 나왔었고 이런저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사용자가 첫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시장에서 좀 불안한 뉴스로 나왔죠. 이게 테슬라의 책임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 10월에 운전을 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때 기소가 됐었는데 그 기소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LA 카운티 검찰에서 27세 운전자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고 해요. 이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고 신호를 무시하고 가속을 했다 합니다. 제대로 전방, 주의, 의무를 다 안 했다는 거죠. 이 사고로 결국 2명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서 이 운전자가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느냐 안 밝혀졌었는데 그게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게 바로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으로는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테슬라의 책임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뉴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역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하고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 관련 조사를 26건 하고 있다고 하니 추가적으로 또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참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 또 재미있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전면 광고로 지난주 일요일자에 뉴욕타임즈 광고에 실렸는데 테슬라의 자동차 충격 테스트 더미가 되지 마세요. 이런 섬뜩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도로에 움직이는 테슬라들의 오토파일럿 기능들이 이게 사실 테스트 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차를 보면 조심하세요. 이런 내용의 광고입니다. 이게 약간 테슬라 디스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심을 해라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뉴스 같기도 광고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슬라 관련 부정적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조금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